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노사 갈등에 발목을 잡히며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한국 사업장은 지난달 3일부터 임금 및 단체 협약 문제로 노조의 부분 파업을 겪으며 3만여 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3천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피해 규모는 9천억 원을 넘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이날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기본급 10만 1,000원을 인상하고 일시급 및 성과급으로 1,5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카페24가 뉴미디어 콘텐츠 기업 더 SMC 그룹과 유튜브 쇼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카페24 플랫폼과 더 SMC 그룹의 콘텐츠 기획 제작 역량을 결합해 유튜브 쇼핑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와 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카페24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유튜브 쇼핑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SMC 그룹은 예능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수익 다각화를 이루게 될 전망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 장치인 블랙웰에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서버의 발열을 억제하는 데 물을 사용하는 수랭식 설비는 기존의 공냉식 대비 전력 소모를 최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뉴욕증권 거래소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버티브 홀딩스의 주가는 연초 대비 75.11% 상승했습니다. 앞서 젠슨 황 CEO는 현지 시간 28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체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3분기부터 새로운 블랙웰 시리즈를 양산함에 따라 액체 냉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대표적인 액체 냉각 기업으로 K엔솔과 GST가 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기업들에도 수혜가 잇따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자,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 다시금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대형 반도체주들이 다시 상승 전환했고요. 또 오늘은 특히 제약바이오주와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된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는 또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고요. 다음 주에는 미증시 하루 또 휴장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9월에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어제는 우리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네. 하루 만에 다시 좀 상승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네. 오늘 좀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일단 프리뷰부터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증시 포인트 또 이제 짚어드리고 최근에 증시가 좀 갇힌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일본 증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각각 이제 좀 가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길이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우선 이제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강세 테마로 말씀드리는 요 테마들이 뭐 하루 이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2주일 또는 한 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급락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결국 보니까 주가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전날 하락했던 부분을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지평선이 열린다. 그래서 오늘도 테마 새로운 걸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잘 들어주시고, 이 테마가 나오면은 이제 종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의 직구 종목, 특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우스 시장 오늘 3% 이상 급등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좋은 결과 있으셨던 종목인데,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제너셈이라는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유한양행이라든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장중에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 전략을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리고 나서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12만 원을 일단 달성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 목표가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12%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 이 8월 16일 날 한국가스공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 강세 테마로 해서 자원 개발. 그래서 아마 지금의 흐름대로라고 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GS글로벌 이런 자원 개발 관련된 종목들이 또 향후에 굉장히 강세 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가격 전략 잡아드렸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지금 현재 수익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겠고,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것도 이제 제가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서 단기적으로 보자 하면서 목표가를 지금 8,000원 이렇게 제시를 드렸는데 8,000원 터치를 했죠. 그래서 8,000원, 그리고 나서 이제 GS글로벌, 그래서 아까 방금 봤었던 그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GS글로벌 세 개를 여러분들이 같이 세트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4,000원 선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향후 전망이, 주가 전망이 좀 단기적으로 밝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입니다. 자, 그 외에 뭐 8월 달에 이제 오늘 8월 마지막 방송인데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G도 뭐 엄청나게 많이 갔던 종목인데 주가 상승이.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8월 마지막 주 또 9월 달 대비용 종목을 여러분들께 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이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방송 마지막에 공개되는 오늘의 직구 종목까지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분석부터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선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다우지수. 보통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는 지수인데, 비록 음봉으로 끝났지만 일단 0.5% 이제 급등이 좀 상승해주면서 전고점은 이제 넘기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어떤 그런 이 주가 레벨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은 흐름이 좀 좋지 못해요. 갇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일 마이너스 0.23%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보면은 이 급등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나서 긍정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긍정 요소 첫 번째.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 하락분의 중심선 이 50%를 에서 이제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예상이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한 이제 빠른 속도로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이 50% 선은 돌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긍정 요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이 급등 나왔던 이 어떤 상승폭에 비했을 때 주가가 일주일 동안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조정을 되게 안 받아요. 그죠? 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조정받는 폭이 거의 좁쌀 영감 정도 돼요. 좁쌀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는 그 힘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결과물이 중요하겠죠. 나스닥. 여기가 무너지면은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발점 떨어져서 다시 한번 증시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치고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우리 한국 증시에다 대입해 보면 역시 똑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50% 돌파를 했죠. 공통점이. 그리고 나서 상승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밀리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잡아주고, 이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실 거 없이 지금 제가 잡아드린 이 50% 룰,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승 대비의 어떤 조정폭,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시면은 뭐 증시가 이게 뭐 어려워요. 파악하는데.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죠? 예. 자, 오늘 이제 강세에 보여줬던 테마들 디스플레이라든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조선 반도체 쪽에서는 HBM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본딩 요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이제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제가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HD 현대중공업 그 17만 원을 잡아드리면서 주가 변동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많이 무너졌죠. 그때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이 리뷰 드릴 때 조선업종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그 흐름이 지금 오늘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HD 현대중공업이든 뭐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3분기 이후로는 제가 또 강조드린 테마가 있어요. 섹터가 그게 뭐냐면은 지자만 써도 여러분들 다 이거 맞춰야 되는데 지주사 그죠? 그 흐름 지금 LS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오늘 다시 한번 2.거의 3% 이상 치고 가면서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점 대비 밀리고 나서 이 방향인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상방으로 밀어 올린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은 2차 급등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유한양행은 제가 이따가 장중이란다. 방송 중에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좀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HBM 관련돼서는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 이제 다시 재돌파가 코앞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유한양행 여기다 갖고 왔네요. 예. 지금 굉장히 높은 주가 수준에 이제 와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6조 정도 돼요. 16조. 시가총액이. 그럼 지금 6월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한 600억 정도 돼요. 600억. 그러면은 그 연간으로 따져도 지금 1000억 미만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랬을 때 16조다. 이거 굉장히 고평가죠. 그죠? 1000억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6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고평가의 고평가죠. 그럼 왜 지금 오늘도 지금 꽤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세가 붙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유한양행을 이제 매수를 계속을 할까? 그리고 오늘 왜 다시 올라갔을까?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 FDA 승인이 되면서 이제 내년 1분기에 이 FDA 그 렉나자라고 있어요. 렉나자. 이 마일스톤이 요때 들어와요. 요 실적. 요거를 지금 선반영을 하는 거예요. 선반영. 그럼 지금 우리는 계산이 복잡해지죠. 그러면은 일단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800억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800억 1분기에. 그러면은 지금 연간으로 1000억 미만인데 지금 한 분기에 80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요런 지금 논리 때문에 요게 지금 이 유한양행이 지금 주가가 이제 계속 가는 부분인데 따라서 지금은 가치를 우리가 이 내재 가치라든가 이런 고평가 저평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에 기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트의 주안점을 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기 어떤 트레이딩 좀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자면은 지금 영업이익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한 고평가다. 상당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고평가가 돼 있을까? 지금 내년 1분기에 그 어떤 붙어 들어오는 마일스톤을 그 실적을 인식을 하는 거다. 예. 선반영되는 거죠, 주가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차트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기대감 장세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1번 그리고 2번의 어떤 강강수월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은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 유한양행이다. 유한양행이 괜찮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제약 바이오 쪽도 괜찮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HD 현대중공업. 자, 지금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14, 17, 여기가 14, 11, 17, 20. 3만 원씩 움직여요. 3만 원씩, 3만 원씩. 그랬을 때 지금 20만 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20만 원 돌파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다시 한번 강하게 가는데 요때 아마
이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증시도 지금 같이 올라줄 거야 아마. 증시도. 증시의 방향과 아마 똑같지 않을까. 그때 이제 주도 테마가 다시 조선업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지금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 포인트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20만 원을 과연 향후에 돌파를 해주는지. 제가 이거 17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요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의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17만 원짜리를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에 대한 신뢰도가 없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은 반성해 봐야죠. 이것만 알면은 요 자리 때려 맞힐 수가 있는데 요것도 그렇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뭐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봤었을 때 생각보다 증시 자체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그렇게 탄탄하다는 느낌이 우리가 못 받지만 이 증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견고하네. 뭐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IMF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또 코로나 이런 시기마다 계속 뭐 우울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해결책이 그 어떤 결과물이 좋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이 주식은 항상 우상향한다. 그리고 지금 아직 한국 증시는 내재 가치가 낮다 하면서 내가 이 어깨를 좀 움츠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더 이 산업에 대해서 파고 그리고 경제 뭐 분석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이 전문가의 이 설명을 더 귀 기울여서 듣고 이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내고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희망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희망을 바탕으로 해서 도전 정신까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요 그림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요 그림. 그래서 집에다가 여러분들이 액자로 걸어 놓으셔도 정말 괜찮은 그런 작품이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적산병 얼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렸죠. 그 당시. 그리고 나서 방송 이후로 이제 한 7%, 8% 정도 이제 추가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적산병은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예. 요거는 이 주식은 굉장히 복잡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식이 복잡계.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복잡계 쪽으로. 응? 근데 지금 요거는 단순하죠. 그냥 심플하죠. 이 논리대로 해가지고 뭐 다 맞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쉽죠. 이렇게 절대 안 움직이고 항상 주식은 요쪽으로 넘어오겠죠. 요쪽으로. 요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런 거죠. 복잡한 거. 복잡하잖아요. 봉이 벌써 일단 봉의 개수도 많아지고 그 와중에 적산병이라고 하는데 파란 색깔 은봉도 2개 끼고 그죠? 그랬을 때 이 봉을 자세히 보면은 힘이 끊어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1번 봉, 2번 봉, 3번 봉.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의 원리를 아는 거죠. 캔들을 안다는 게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적산병을 해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힘이 한번 끊어져요. 그러면 요 세 개가 하나의 양봉, 그리고 두 번째 양봉, 그리고 세 번째 양봉인데 지금 1번 봉, 2번 봉, 3번 봉 확장성 띠니까 3번 봉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구나. 이런 논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끌고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예, 요 퍼센테이지가 거의 7%가 넘어요. 요거 위에 거는 제가 이걸 감안을 안 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복잡계에서 이제 우리가 캔들 패턴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만든 자료집 여러분들이 좀 신청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뭐 이런 그린 생명과학 요것도 지금 이 하방 쪽에서 지금 정확하게 적산병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84% 급등세 나왔는데 요런 어떤 그 캔들 공부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캔들 패턴 그리고 또는 뭐 이 캔들이 의미하는 것들 그 내용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저처럼 이렇게 실전에다가 이것저것 대입을 하면서 내가 이제 힘의 원리 그리고 추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집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런 가운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과 함께 캔들 매매법을 쉽게 공부해볼 수 있는 무료 자료집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료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영호 전문가님의 성공뱀의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번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오늘은 또 어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지난 종목들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이제 8월 23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서 가격 전략을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1번 매수, 2차 매수 뭐 해서 목표가. 그래서 원래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하방으로 무너지는 것까지 시나리오까지 제가 염두를 해서 분할로 했는데 1번에서만 매수가 됐죠. 그래서 비중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쉽게 치르실 수는 있을지는 몰랐어도 일단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보수적으로 좀 드렸어요. 12만 원. 그거는 이제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일단 방송 이후로는 30% 정도 이상, 3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드린 이 12만 원 목표가 기준으로는 11%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미 달성을 끝냈겠죠. 그죠? 그래서 끝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한양행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아까 이거는 유한양행은 제가 오프닝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8월 23일 날 오늘의 특징주 해서 KTNG 이렇게 해서 경기 방어주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 7% 정도 넘게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초가 그리고 1차 목표가 뭐 2차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죠. 지금 방송 리뷰 종목들은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KTNG. 그래서 보면은 이 하방 쪽에서는 일단 이 상승 형태 확인형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상승 장악형 이렇게 좀 나와주면서 쭉 급등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7.42%. 지금 이런 KTNG 사례만 봐도 뭐 KTNG를 우리가 어떤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뭐 재료라는 게 있을 게 없죠. 뭐 실적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증시가 정말 과도할 정도로 뭐 불안정하거나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차트로 이런 것들을 이 단기 상승 추세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11만 원은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한 흐름 보여줬던 GS 글로벌. 요거는 지금 제가 세트로 같이 보라고 했죠. 그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GS 글로벌, LNG라든가 요런 쪽 그리고 자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이 종합상사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원 개발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초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밀렸다가 오늘 다시 1차 목표가까지 이제 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2차 목표가인데 이제 잔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2차 목표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AS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2차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자. 이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예요. 1차 목표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올리신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써놓은 이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 벤치마크 지수가 되는 거죠.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죠? 그러면은 내가 방송 보고 이 GS 글로벌을 샀는데 나는 이거에 못 미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제 메시지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드리는 설명,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설명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겠고 이거보다 더 뛰어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써놓는 거예요. 자, GS 글로벌 지금 보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지금 이 3,800원은 일단 터치를 했고 오늘 다시 이 4,000원 근처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 모습인데 요 기봉이 중요하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삿바라고 했죠. 삿바. 예. 상승 삿바. 이런 어떤 종가는 항상 다시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이 포인트가 된다. 그죠?
이 논리만 알면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도 여기서 결국에는 얘가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았지만 결국에 이 본색을 드러난 거는 이 결국에는 방향이 이쪽이구나. 이거 안 깨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도 이렇게 밀었는데 다시 빠르게 들어 올리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돌파 나왔다는 거는 안 깨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차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쭉 가는 거잖아요. 쭉. 그죠? 저는 이거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 GS 글로벌을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이 과연 이 4,000원에서 끝내겠는가를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도 지금 2차로 굳이 잡아놓은 거예요. 이 14%만 해도 작은 수익이 아닌데 지금 굳이 이 4,400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지금 요런 이 흐름이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가는 건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죠. 여기서 더 가죠, 더. 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GS 글로벌 또 이제 그 8월 16일 날 금요일 날에는 갤럭시 머니트리 역시 또 1차 목표가 역시 달성을 했어요. 요 수익도 똑같아요. GS 글로벌하고 14.09%.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좀 잘 보셨으면은 거의 다 지금 똑같이 나와요. 사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그죠?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GS 갤럭시 머니트리가 여기를 이제 다시 돌파를 하면은 지금은 좀 하회하고 있죠. 여기서 막힌 거예요. 여기를 다시 돌파하면은 이거는 이제 새로운 추세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추세.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간에서 공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트럼프 관련주. 그래서 쭉 하면서 이날 한번 8,000원 돌파하고 장중에 그리고 요때 그 다음 날 다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께 줬어요. 그래서 방송 보시고 그냥 이대로 하신 분들은 이미 50%는 이미 수익이 나갔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알서포트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급등세 나와주면서 무려 18% 급등이 좀 나왔고 오늘 인성정보라든가 이런 종목 똑같은 이제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좀 비교적 강한 흐름이었는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모습인데 이 내용 자체,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내용들, 영업이익, 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알서포트가 훨씬 낫다. 이거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알서포트 말씀드리고 나서 3,500원 돌파되면은 시세가 분출된다. 그러면서 여기였죠. 여기 돌파되면은 목표가 3,800원까지 갈 수가 있다. 없네. 예.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3,500원 돌파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3,800원 요거도 도달을 했어요. 그 수익이 지금 18.56%. 그러니까 지금 알서포트 매수하고 나서 과거에 수익을 냈는데 18%보다 조금 못 미치신 분들은 일단 최소 10% 이상은 수익이 났어야죠. 최소.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야구 이야기를 좀 했어요. 타자가 야구를 이제 하는데 그 번트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번트. 그죠? 근데 우리가 훌륭한 타자 그리고 또는 타자로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번트만 돼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번트만 돼서는. 때로는 홈런도 칠 수 있어야 되고 장타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타 능력. 응? OPS, 출루율하고 장타율을 합친 거. 이게 높은 사람들은 FA 나가가지고 정말 몇 억 달러씩 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막 100억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응? 근데 맨날 번트만 되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 잘 잡아놓고 1%, 3% 이러고 있으면은 노답이다. 예. 이게 번트 플레이예요. 우리는 스몰 야구를 하면 안 되고 빅볼을 해야 돼요. 빅볼. 자, 목표가 도달했고요. 요거 지금 제가 스몰볼, 빅볼 걸 말씀을 드리는데 좀 길게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매매 횟수가 작아지고 그리고 이 호가창도 자주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맨날 번트만 되면은 20년, 30년 후에도 번트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업종. 자, 지금 잘 보세요. 17만 원 이때 7월 달에 벌써 말씀드린 거예요. 7월 17일 날. 17만 원. 요 자리에서 아까 오프닝에서 보셨겠지만 이 자리서부터 해서 주가 변동이 30%가 넘게 나왔어요.
요게 지금 홈런이죠, 홈런. 시총 10조 이상 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 많이 실어서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계좌 수익률 자체로 봤었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이 어떤 테마주 어떤 시총 낮은 종목들 그런 이 수익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산업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이 산업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었을 때 배팅도 좀 강하게 할 줄 알고 묵직한 거래 번트 되지 말고. 자,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HD 현대중공업까지 해서 방송 종목 리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언급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상승 흐름을 보면서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의 직후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어떤 종목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코너죠.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강세 테마를 살펴보기 전에 전문가님, 최근에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주가 있다고요? 네. 오늘의 이제 특징주로 해서 이제 선익 시스템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또 이제 통신 쪽 이런 쪽들 그리고 또는 이제 컨텐츠 쪽 이런 것들 이런 섹터 이런 산업군들이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실적에 대한 회복이 그리고 이 확인이 좀 중요한데 이런 지금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이 앞으로 우리가 3분기, 4분기 이후로 해서 좀 집중을 좀 해봐도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새 좀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자, 우선 선익 시스템인데 이 OLED 증착기라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곳이에요. 일본 회사 하나 그리고 나서 이 선익 시스템. 그중 하나 이 회사가 지금 이 선익 시스템이에요.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 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품질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쟁력으로 가야 되는데 선익 시스템은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회사들이 이 다른 디스플레이 쪽 회사들이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될 때 지금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국을 이 그러니까 이 경쟁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BOE라고 해서 세계 최대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 중국 BOE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8.6세대 그 이 OLED 증착기 이거를 이제 신규 수주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좋고 실적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해주면서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점점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부풀어 오를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체크하는 게 향후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도 보면은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굉장히 이제 뭐 바닥인데 이런 곳들 굉장히 그래도 뭐 한 달 이상 주가가 계속 밀렸던 자리예요. 그런 자리를 오늘 강력하게 이제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막 이 연속적으로 간다. 이렇게는 지금 말씀 못 드려요. 이렇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주가가 무너지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다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은 주가가 무너질 때 아, 이 종목 안 되겠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좀 도전을 좀 해보겠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래서 이 주식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차트만 가지고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 차트만 가지고는. 자, 지금 보시면은 중국향으로 해서 8.6세대 수주를 확보하는데 지금 2024년도예요. 그러면 향후에 IT 기기, 뭐 핸드폰이 있고 그리고 뭐 패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는 전장에도 요새 OLED 많이 들어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OLED의 어떤 수요가 거의 뭐 이 정도면은 폭발 수준이에요. 폭발 수준.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5배가 성장을 해요. 5배.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죠, 지금. 다만 지금 이 과거에 요때 상당히 지금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근데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쪽도 특히 OLED 이 시장 이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 올해 초에 이제 반도체 엄청 강하게 급등하는 거 보셨죠? 반드시 이 OLED 쪽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OLED가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이 화면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이거는 뭐 예상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팩트예요, 팩트. 이게 없으면은 기기가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쪽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 선익 시스템 장비 쪽 부품주가 아닌 장비 쪽이기 때문에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2의 한미반도체다.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 전략을 좀 하자면은 오늘 끝난 가격이 48,450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매수가 얼마로 잡아드렸어요? 지금 45,000원. 그러면은 적어도 한 마이너스 5% 이상은 조정받아야지 들어가겠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대신에 하방에서 좀 밀렸을 때 이 자리 밑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목표가는 여기 1차 그리고 6만 원, 2차 해서 이 파동을 먹는 거겠죠. 꽤 긴 파동을. 그죠? 그리고 손절은 하방 쪽에 여기 손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해서.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특징주로 선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더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강세 테마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주목하신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 이제 제가 방금 오늘의 특징주로 해서 이제 선익 시스템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세 테마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이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재료가 있을까? 단기 재료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아이폰이 이제 신제품 출시가 임박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출시 언제 하냐면은 9월 9일 날이에요. 9월 9일 날. 자, 9월 9일 날. 그래서 이제 뭐 부품주를 주목을 하자. 뭐 이런 이제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 이번에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해서 AI 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AI 폰은 기존의 폰에서는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바꿀 교체 시기,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휴대폰 부품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주들 특히 이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강세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BH라는 종목인데 우선 이 22,000원 빨간색 거는 요선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저항대이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과거 데이터에서 추세를 일으키는 그런 지지 역할 또는 저항 역할을 명확히 하는 기준선이죠. 그죠? 그 기준선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기준선을. 근데 이 기준선을 이제 돌파하고 나서 봤을 때 이거 지금 과연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이는 차트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럴 때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인구 밀집도가 좀 높은 곳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주식 차트에서 인구 밀집도는 뭐냐면은 봉의 개수예요. 봉의 개수.
봉의 개수가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다는 거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이 누르는 힘, 받치는 힘 이런 이 부분들이 평형을 이뤄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 일종의 그런 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은 주가가 하방에서 올라갈 때는 저항 역할을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지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주가가 하방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저항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즉 아직 주가를 찍어 누르는 이 힘을 완벽하게 돌파는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운전을 할 때 시골길이라든가 한적한 곳에서는 뭐 200km, 300km 달리는데 이 도심에서는 60km, 40km 막 이러잖아요. 80km 많이 달려야 80도 힘들죠. 거의 60이란 말이에요. 60km.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도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조절 필요하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매매 전략은 종가 대비해서 10%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 밴드를 매수 구간을 10% 정도 이걸 10% 정도 두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 한 3등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이 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이에요. 전년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124%. 예,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방 쪽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뭐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회복세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조금 더 이 확장성을 좀 이 성장성을 더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반등 나왔던 포인트 과거에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디스플레이 쪽이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이 어떤 차트 패턴을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그 W 바텀 이 쌍바닥 그림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매물대만 넘겨버리면은 이 매물대 이 45,000원 이 라인 넘기는 순간은 이제는 덕산 네오룩스도 굉장히 비싼 주가 수준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언급을 좀 자주 했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기술력이라든가 영업이익 실적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요 흐름 이제 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요거는 좀 건너뛰고 덕산 네오룩스 가격 전략은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세 테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강세 테마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대망의 오늘의 직구 종목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 말씀드리고 이제 애플 관련해서 이제 신규 출시 아이폰 요거 이제 재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야구 사진 갖고 왔어요. 야구 사진. 그죠?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번트 좀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번트 대지 말고 좀 장타 한번 노려보자. 장타 2루타든 뭐 3루타든. 응? 오늘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이 번트 플레이 말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굵직하게 선 굵은 트레이딩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 좀 가려놨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358억이에요. 이게 지금 갖는 의미는 전년비 대비해서 846%가 늘어났다. 이게 올해 게 아니고요. 2023년도 거예요. 23년도. 그러면서 오늘 이 종목은 2023년도에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역대 최대치. 2023년도에. 역대 최대치.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도 역시 이 실적을 잘 반영을 해주면서 올해 한 6, 7월까지만 해도 지금 6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주가 수준 거의 3만 원 육박하는 요 주가 수준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거의 한 40% 이상 밀린 모습인데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작년 실적이 최대 실적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이거는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오늘 종목이 바로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자, 2023년도에 역대 최대 실적인데 올해 이 실적이 다시 한번 경신될 것이다.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결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고 이제 그건데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때 이 실적을 이제 넘어설 것이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종목은 이제 검사 장비 종목인데 이제 종합 보통 디스플레이 쪽 특히 카메라 모듈 이 검사 장비를 이제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2차 전지도 이제 사업을 뛰어들었고 이제 바이오 원료 시약 검사 이 장비도 이제 뛰어들었고 해서 종합 검사 장비까지 보폭을 넓혔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위에 거는 이거 보면은 오늘 종목 나왔네요. 예. 이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장비를 이용을 안 했을 경우는 이게 지금 선명도라든가 그리고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이 좀 뒤틀려 있죠. 그런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종목 이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선명도라든가 어떤 이 뭐라고 하나요? 이 정렬 이런 것들이 잘 수직 수평 잘 맞춘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서 핵심 요소잖아요. 그거를 하이비전 시스템이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하방 쪽에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요거를 갖다가 보통 양봉일 경우가 많은데 색깔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잠자리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연속적인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잠자리형 캔들이 바로 요거예요 지금 요걸 갖다가 이제 잠자리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양봉이면은 더 좋겠죠. 근데 음봉이어도 상관이 없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급등이 나왔을 경우는 조금 이제 머뭇머뭇 거리다가 쭉 날아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이로닉 사례가 있어요. 2번에 걸쳐서 요거 잠자리형 패턴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 잠자리형 패턴 나오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급등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또 급등 나오죠. 그 움직임이 30%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 참고하셔서 그리고 또는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장중 AS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살펴본 캔들의 이름이 잠자리형이었는데요. 과연 캔들의 모양이 잠자리 모양일지 궁금하신 분들도 하단 참고하셔서 자료집도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2,700선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이폰 신제품과 관련한 강세 종목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조영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